이완영 의원의 경우에는 간사직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친박의 결속력일까요? 그나마 유임이 된 것 같은데요. 내놓을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 더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 게 지금 그 이완영 간사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게 그 위증 교사 의혹, 그다음에 위증 뭐 공모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졌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태블릿 PC의 주인이 누군 건지, 아니면 태블릿 PC를 훔친 건지 아닌지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국조특위의 설립 목적이 뭔가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사실인지 아닌지 관계자들의 입에서 내용을 듣는 건데 태블릿 PC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태블릿 PC가 누구 건지는 사실 이 사안의 이제 본질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검찰에서 이미 한번 확인을 했고 또 지금 법원에 문제니까 법원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 PC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모 종편에서 그냥 가져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그럼 뭐 본질이 달라지나요? 네.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 그게 최순실 게 아니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 최순실한테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결국은 이 국정조사에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질타하는 거거든요. 위증교사 했는지 아닌지 그거 뭐 밝히기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분들이 계속 청문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국민들 생각은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고집 부릴 게 아니라 빨리 일단 지금 뭐 최소한 간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가결됐으니까 이제 국정조사 할 필요 없다. 이제 네. 끝내자라고 얘기했다던데요. 맞습니까? 이완영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국정조사 특위위원들 간에 이제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걸 갖다가 하나둘씩 까는 건데요. 네. 김한정 의원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완영 간사야말로 정말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완영 의원과 이 다른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요. 자,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갖다가 파헤쳐야 될 사람들이 지금 감싸는 걸로 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동춘 K스포츠단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최순실의 스포츠 마사지 센터 원장인데 정동춘 씨가 국회 대응 문건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만희, 이완영, 최교일. 그런데 네. 정동춘 이사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3명을 갖다가 4일날 함께 만났다. 근데 최규일 의원만 해도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검사장 출신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일찍 나왔고 이만희 이완영 의원은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나왔던 장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 감싸려고 했지 파헤치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완영 간사 본인이 간사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다시 새로 취임한 원내대표가 하시오. 그러면 당을 개혁하겠다는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의 첫 작품이 이완영 의원을 간사에다가 다시 복귀시킨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의 책임을 안 지는 정치야말로 지금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그간에는 농민의 아들, 근로자의 친구라고 주로 선거 활동을 해오셨었는데요. 1차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배려의 아이콘으로 등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 먼저 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정몽구 회장, 송경식 회장, 김성현 회장 세 분은 건강진단서와 고령과 병력으로 인해 오래 계시기에 매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후 첫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세 분의 회장님에게 회장의 증인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난 후에 일찍 보내드리고 남아 계시는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셨으면 합니다. 에서의 배려를 보여준 부분도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더 많은 질의와 답변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갖기도 했던 청문회였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꼽았던 과거의 이완영 의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하면서도요. 그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었는데요.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빨리 경제 회복해서 우리 국민이 행복한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 행복 시대 확실하게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간절히 담겠습니다.
농민의 아들 근로자의 친구라는 이완영 의원 내일 5차 청문회도 여전히 나오니까 한번 보겠다고 하는 누리꾼들 일명 흥행 대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내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는 가운데 또 하나가 네. 이 위증 공모와 관련해서 증인들이 나오면 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진실 규명을 분명히 할 텐데 네.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위증 공모했다라고 의혹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네. 보면은 정동춘 이사장하고 어찌 보면 이완영 의원이 여기에 핵심 인물들이거든요. 정동춘 이사장 어쨌든 고등학교 네, 지금 서로대 고등학교, 관계 네, 아닙니까? 서로대 이완영 관계죠. 의원하고. 네, 근데 이거 먼저 이완영 의원이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완영 의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정동춘 이사장이 박헌영 과장의 고영태가 태블릿 PC 들고 다니는 걸 봤다. 그거 전해드린 걸 말해줬다. 근데 이제 정동춘 이사장은 이완영 의원 보좌관 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 그리고 박헌영 과장하고 직접 통화하고 싶은데 통화를 할 수 있게 뭐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꼭 만나고 해라라고 오히려 충고를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 이제 이 논의의 중점은 태블릿 PC가 누구 거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서도 말이 안 맞으니까 이거 진짜 사실이 아니냐. 그 사실상 이 부분에 관련해서 서로 공모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저도 네 한 말씀하시죠, 말씀 교수님. 보태면은 지금 이완영 의원이 청문회 밉상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완영 의원 또 이만희 최규일 의원 등 다 TK 쪽 의원들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저분들이 이완영 의원이 뭐 여기에 공모를 했는지 위증 교사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친박 핵심 소위 말해서 친박의 형님들이 뒤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내일 청문회에서 저는 뭐 야당 의원들한테 좀 주문을 한다면은 네. 내일 청문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옵니다. 거기다 집중을 해야지. 예를 들면은 이 위중 교사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여서 4시간을 허비해 버린다 한다면은 실제로 국정농단의 그 핵심에 대한 그 뭐 어떤 청문이 안 제대로 된 되고 청문이 안 자칫하면은 엉뚱한데 그 격가지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증 교사 문제는 내일 청문회가 끝난 뒤 또 다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이 부분은 파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이완영 의원이 원래 노렸던 대로 말하자면은 청문회 자체를 네. 거의 뭐 무산 내지는 뭐 이렇게 맹탕으로 만들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좀 청문위원들이 유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엇보다도 네 고 교수님 최순실 말씀에 측근들에 대한 말씀이시죠? 고 교수님 말씀 한 말씀 더 보시면 고 교수님이 지적하신 게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 친박계가 뒤에서 친박계 그 형님들이 뒤에서 뭔가 주문을 네.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말 맞추기, 꼭 굳이 말을 맞춰서, 뭐, 그거는 이제 의심일 뿐이지만 어쨌든 말 맞추는 그거는 자기가 청문회 현장에 가서 그렇게 물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왜 의논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저분이 또 미움받은 게 빨리 이제는 탄핵됐으니까 뭐, 국정조사는 빨리 끝내자 뭐 이런 네. 거 했다는데 그건 자기가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 장류유서는요. 의원들끼리 이제 휴식 시간에 그때 논의하면 될 거를 왜 네. 저기 나와서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저렇게 한다는 건 바로 주문성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제가 무엇보다 보충- 하나 예, 여쭤볼게요, 예, 예. 의원님. 왜냐하면 정동춘 이사장이 물어보니까 대기업 고위직에 억대 연봉을 받았는데 본인은 그렇죠.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말이죠. 예. 지금 특검도 정두원 전 의원을 접촉했다고 하는데 예. 770억의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자금까지 혹시나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었겠다고 믿고 싶지만 예. 지켜야 할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동춘 이사장의 지금 행동이 조금 헷갈리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재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도 좀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완영 간사하고 정동춘 이 이사장하고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간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완영 간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 청문회를 갖다가 그냥 망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일단 이완영 간사가 실시간 검색어에 1위에 여러 번 올랐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고영태라는 증인이 있습니다. 고영태 씨가 뭐 어쨌든 고은의 만인부에 등장할 만큼 가족사가 좀 눈물 나는 분인데 네. 이 고영태 씨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순실 씨를 좋아합니까? 미워합니까? 아니 이게 남녀관계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완영 간사의 질문을 보면요. 마치 고영태 씨가 남녀관계에서 차은택 씨한테 어떤
사랑을 빼앗겨가지고 그 안갚음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질문들을 합니다. 네. 이게 청문회장에 나온 여당 간사의 질문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새누리당 전체 품격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 국민들은 청문회를 갔다가 생방송 중계를 봤는데 자 이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장시호가 왔습니다. 그때 질문자가 이완영 간사인데 분위기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질문하니까 검찰에서 다 말했고요. 그다음에 질문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딴 질문. 또 네. 검찰에서 다 말했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이완영 간사는 국민들이 생중계를 보고 있면서 자 복장 터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 캐릭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가 없더라도 간사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새로 와서 개혁하겠다는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인이 안 한다는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간사에 컴백시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